증거가 나왔습니다. 숫자도 나왔습니다. 99.9%. 그런데 진짜 무너진 건 클로이가 아니라 증거를 들이밀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유전자는 확인됐는데 왜 아무도 안심하지 못했을까요? 왜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을까요? 왜 민주는 결과지를 손에 쥐고도 더 깊이 흔들렸을까요? 이 드라마, 증거가 함정이 되는 순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함정을 직접 설계한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 다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증거가 진실을 덮는 데 사용된다는 것. 보통 드라마에서 증거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존재합니다. 친자 확인서, 유전자 검사 결과, 흉터의 유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익히 알던 대로 진실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는 그 공식을 뒤집습니다. 클로이와 제임스 리 사이의 친자 확률 99.9%. 이 숫자는 최윤아에게는 승리의 증거였고 박태호 회장에게는 의심을 잠시 유보시킨 보류의 도구였고 박현준에게는 기회가 열렸다는 착각을 심어준 미끼였으며 박민준에게는 오히려 마음의 균열을 더 크게 벌려놓은 쐐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클로이에게는 그 결과 자체가 클로이가 미리 설계해둔 함정의 핵심 부품이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진짜 무서운 건 등장인물들의 악함이 아닙니다. 각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증거를 해석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의 틈 사이에서 조용하고 차가운 한 사람만이 정확하게 앞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드라마를 인물 한 명 한 명씩 해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드라마의 주요 인물들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관계가 한 번에 잡히지 않는 분들을 위해 오늘 리뷰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역할 중심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드라마의 중심축입니다. 아델 본사의 외부 컨설턴트로 들어온 인물. 겉으로는 리브랜딩 전문가지만 그녀가 가장 먼저 가장 집요하게 꺼낸 단어는 태미바이오였습니다. 죽었다고 알려진 백진주와의 관계는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드라마는 처음부터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클로이는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미바이오가 언급되는 순간만큼은 아주 짧게 딱 한 박자만큼 표정이 굳습니다. 그 찰나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이 드라마에 딱 한 명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이 드라마의 실질적인 행동 엔진입니다. 박민준의 약혼녀이자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가장 빠르고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인물. 오늘 회차에서 그녀는 친자 검사 결과지를 직접 손에 들고 회장에게도 민준에게도 현준에게도 들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결과지를 내밀수록 유나는 더 외로워집니다. 이기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실은 이 드라마에서 가장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인물이 바로 유나일 수 있습니다. 박태호 회장의 아들, 유나의 약혼자. 이 드라마에서 민준은 감정적으로 가장 솔직한 인물입니다. 솔직한데 용기가 없습니다. 클로이를 볼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낯익음을 느끼지만 그것을 인정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침묵을 선택합니다. 오늘 회차에서 민준은 끝내 유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가장 무거운 대사였습니다. 민준의 형 또는 동생 서열 관계는 드라마 전개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오늘 회차에서 현준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클로이가 백진주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자 그 결과에서 안도가 아니라 기회를 읽었습니다. 민준이 과거에 묶여 있다면 자신에게 틈이 생길 수 있다는 계산. 현준의 감정은 가볍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가장 크게 이용당할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델그룹의 수장. 이 드라마에서 가장 무게감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유나가 가져온 증거를 받아들었고 숫자를 확인했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 지켜봐. 단 한마디. 칭찬도 안심도 신뢰도 없었습니다. 박태호는 백진주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은 받아들였지만 클로이가 아델에 들어온 이유에 대한 의심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정체가 아니라 의도를 쫓는 사람. 이 드라마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클로이의 아버지로 친자 검사에서 확인된 인물. 오늘 회차에서 그는 로비에서 유나와 스쳐 지나갑니다. 유나가 손에 든 봉투 검사기관 로고가 찍힌 그 봉투를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즉시 클로이에게 보고했습니다.
제임스는 이 드라마에서 클로이의 작전을 가장 가까이서 지원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게임의 규모와 위험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는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인물입니다. 박태호 회장의 오래된 측근. 오늘 회차에서 명희는 아무도 몰래, 아무도 시키지 않고 클로이를 건물 끝 복도로 불러내 독대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 얼굴을 오래 보는 편입니다. 특히 뭔가를 숨기고 있는 얼굴은 더 오래 남죠. 이 한마디가 오늘 회차에서 가장 위험한 대사입니다. 왜냐하면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고 모두가 안심한 그 밤에 오직 명희만이 더 불안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의 입김을 이용해 판을 흔들려는 인물. 오늘 회차에서 그녀는 누군가와 짧게 통화하며 지시를 내립니다. 조급함이 아니라 차가운 여유가 번지는 얼굴. 정란은 아직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이 드라마의 판이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서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장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유나는 검사센터 복도에서 결과지를 받아듭니다. 주위를 살피고 급하게 봉투를 뜯고 줄을 따라 눈동자를 내려갑니다. 클로이와 제임스 리 친자 확률 99.9%. 드라마는 이 순간 유나의 얼굴을 자세히 비춥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이 탁 풀리는 표정이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유나는 이 결과에서 진실의 확인이 아니라 안심을 읽었습니다. 죽었다고 믿었던 백진주가 아니라는 것이 숫자로 증명됐다는 안도. 하지만 그 안도는 처음부터 유나가 원하던 결론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유나는 결과지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백진주가 아니다. 그러니까 민주는 더 이상 과거에 붙들릴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 순서로 유나의 머릿속은 이미 정렬돼 있었고 결과지는 그 정렬을 확정해준 도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유나가 전혀 묻지 않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이 결과가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을까? 어떤 검체를 가져가든 어디서 확인하든 결과는 하나로 나오게 돼 있었다고. 클로이는 이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결과를 이겼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클로이가 미리 설계해둔 경로 위를 정확하게 밟은 것이었습니다. 아델 본사 로비. 유나가 봉투를 들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하는 순간 정면에서 제임스 리가 걸어옵니다. 제임스의 시선은 유나의 얼굴이 아니라 봉투 모서리에 찍힌 검사기관 로고에 멈춥니다. 그 순간 제임스의 걸음이 아주 잠깐 느려집니다. 표정은 하나도 변하지 않지만 공기가 달라집니다. 유나는 반사적으로 봉투를 몸 뒤로 감춥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임스는 다 본 사람의 눈빛으로 유나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드라마가 이 장면을 아주 짧게 처리한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스침이 단순한 정보 전달 장면이었다면 이렇게 공들여 찍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임스의 그 미소 오히려 더 서늘했다고 표현된 그 미소. 그건 안심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빨랐지만 괜찮아. 우리가 준비해둔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어. 그런 미소였습니다. 유나는 그 미소를 보고 잠깐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젓습니다. 알아도 상관없습니다. 결과가 이미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이 장면에서 드라마는 무섭도록 정직합니다. 유나는 자신이 느낀 불안을 스스로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오늘 회차에서 유나가 저지른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제임스로부터 보고를 받은 클로이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상보다 조금 빨랐네요. 이 대사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차가운 대사 중 하나입니다. 예상보다 빨랐다는 말은 이미 이 상황 자체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유나가 친자 검사를 할 것을, 그 결과를 받아들고 회장에게 달려갈 것을,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안도할 것을 클로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어떤 검체를 가져가든 어디서 확인하든 결과는 하나로 나오게 해두었으니까. 이 드라마의 무서운 지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클로이는 유나가 검사를 하게 될 것을 알았고 그 검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이미 설계해뒀습니다. 유나는 자신이 선제적으로 움직인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클로이가 그려놓은 경로 위를 충실하게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클로이의 표정에 번진 미소. 그건 안도가 아니라 상대를 조금 더 깊숙이 끌어들이는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클로이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분노하거나 조급해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적이 움직일수록 그 움직임을 자신의 계획 안에 편입시킵니다. 유나는 회장실로 달려갑니다. 봉투를 두 손으로 내밀며 말합니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친자 검사 결과입니다. 가장 빠르게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대사를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확인했습니다로 시작해서 가장 빠르게로 끝납니다. 유나는 증거를 가져온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러 온 겁니다. 회장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이 그 짧은 문장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박태호는 결과지를 천천히 펼칩니다. 99.9% 친자. 회장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스칩니다. 굳었던 입술이 살짝 풀리고 무거웠던 눈매가 잠시 가라앉습니다. 유나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회장님이 믿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드라마는 정확히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박태호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결과지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클로이가 회장실 인터뷰에서 테미바이오를 입에 올리던 순간 그 말끝에 실렸던 묘한 힘, 자신을 정면으로 바라보던 집요한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박태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백진주는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이 여자가 아델에 들어온 이유가 리브랜딩 때문이라는 말은 도무지 믿기 어렵다. 그래서 그가 꺼낸 말이 단 한마디였습니다. 계속 지켜봐. 유나는 이 말을 자신에게 맡겼다는 신임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박태호가 유나에게 준 것은 신임이 아니라 감시의 사슬이었습니다. 회장은 결과지를 믿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깔끔한 결과 뒤에 더 정교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유나는 그것을 끝내 읽지 못했습니다. 저녁 골목. 유나는 결과지를 손에 들고 박민준과 박현준을 기다립니다. 봉투 끝은 구겨져 있고 손끝에는 오히려 더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타나자 유나는 피하지도 돌려 말하지도 않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봉투를 들어보이는 것만으로 이 자리의 성격을 선언합니다. 현준이 먼저 결과지를 거의 빼앗듯 꺼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됐네. 이제 확실하네. 이 대사는 안도의 대사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계산이 담긴 대사입니다. 현준에게 이 결과는 진실의 확인이 아니라 기회의 계시였습니다. 민준이 과거에 묶여있는 동안 클로이에게 다가갈 수 있는 틈이 생겼다는 계산. 현준의 얼굴에 번진 안도와 기대가 그것을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반면 민준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지를 받아들고 숫자를 읽고 종이를 접어 유나에게 돌려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민준은 이 드라마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감각을 완전히 무시하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흉터도 없고 검사 결과도 나왔고 어떤 논리적 증거도 클로이가 백진주라는 걸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클로이 앞에 설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낯익음이 가슴 한구석을 건드립니다. 오히려 결과가 분명할수록 마음 한구석에서 더 크게 금이 가는 느낌. 민준이 유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각과 증거 사이에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유나는 그 침묵을 읽습니다. 그리고 참지 못하고 말을 몰아붙입니다. 백진주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여자 핑계로 결혼 미룰 생각하지 마. 그리고 다시 결과지를 치켜들며 덧붙입니다. 어차피 나랑 결혼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마. 그 여자 때문에 흔들릴 일도 확인할 일도 이제 없잖아. 이 대사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어차피 나랑 결혼하게 되어 있어라는 말은 확신이 아니라 불안이 만들어낸 문장입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은 그것이 어차피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유나는 오늘 회차에서 가장 많이 움직였습니다. 가장 빠르게 증거를 확보했고 가장 먼저 회장에게 가져갔고 가장 직접적으로 민준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동의 결과는 회장에게는 신임 대신 감시의 사슬을 받았고 민준은 더 깊이 흔들렸으며 결국 유나는 혼자 골목에 남겨졌습니다. 민준은 유나의 말에 한마디도 응하지 않았고 돌아보지도 않았으며 현관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야, 박민준. 유나의 이 외침은 이 드라마에서 가장 쓸쓸한 대사입니다. 손에 쥔 봉투가 구겨질 만큼 힘이 들어갔지만 그 봉투 안의 숫자는 지금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유나의 겉모습은 이렇습니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이며 상황을 직접 해결하는 사람. 하지만 오늘 회차에서 유나의 진짜 속내는 이것입니다. 극도의 불안. 유나가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많이 움직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클로이라는 존재가 민준을 흔들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흔들림이 자신이 막을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는 걸 유나는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회장에게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민준 앞에서 결과지를 지켜둔 겁니다. 하지만 집착과 확신은 다릅니다. 유나가 민준에게 내민 건 증거가 아니라 집착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은 그 집착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유나의 비극은 이것입니다. 그녀는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마음을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준이 가진 선택지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선택지를 제거한다고 향하는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그쪽으로 당겨집니다. 유나가 증거를 들이밀수록 민준이 더 멀어지는 이 역설, 이 드라마는 그것을 매우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나의 감정 키워드 집착, 불안, 열등감, 통제 욕구. 민준의 겉모습은 이렇습니다. 침묵하는 사람, 반응하지 않는 사람. 하지만 민준의 진짜 속내는 이것입니다. 감각과 논리 사이에서 찢긴 사람. 민준은 클로이를 볼 때마다 무언가를 느낍니다. 그런데 그 느낌을 뒷받침할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 방향의 증거만 쌓입니다. 흉터 없음. 친자 검사 결과 99.9%. 이성적으로는 클로이는 백진주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감각은 그것을 완전히 닫지 못합니다. 드라마는 민준의 이내면 갈등을 대사가 아니라 침묵으로 표현합니다. 그가 결과지를 천천히 접어 돌려주던 그 순간 눈빛은 서류 위에 있는데 마음은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그 얼굴, 손끝이 미세하게 굳는 그 떨림. 이 드라마에서 민준은 아직 결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심하지 않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많이 흔들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클로이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이 오면 민준이 오늘 이 불편함을 무시하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중요한 선택이었는지 드러날 겁니다. 민준의 감정 키워드 죄책감, 갈등, 낯익음, 납득할 수 없는 끌림. 박태호의 겉모습은 이렇습니다. 차갑고 이성적이며 감정을 내주지 않는 사람. 하지만 오늘 회차에서 박태호의 진짜 속내는 이것입니다. 정체가 아니라 의도를 추적하기 시작한 사람. 회장은 결과지를 받았고 숫자를 확인했고 표정이 잠시 풀렸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클로이가 테미바이오를 말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가장 무서운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박태호는 백진주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에서 이미 한 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이제 왜 아델에 들어왔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단순한 외부 인재가 가질 관심치고는 지나쳤습니다. 이미 끝난 회사, 다 묻힌 과거의 이름에 왜 그렇게 매달렸는지 그 부분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박태호가 유나에게 준 계속 지켜봐는 유나에 대한 신임이 아닙니다. 그건 클로이를 향한 경계심을 유나라는 도구를 통해 유지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박태호에게 유나는 신임의 대상이 아니라 활용 가능한 감시 도구입니다. 회장의 감정 키워드 의심, 경계, 냉철한 계산, 통제 욕구. 클로이의 겉모습은 이렇습니다. 침착하고 전문적이며 감정을 거의 내비치지 않는 컨설턴트. 하지만 오늘 회차에서 클로이의 진짜 속내는 이것입니다. 모든 수를 미리 둔 사람. 클로이는 유나가 친자 검사를 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 결과를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유나가 어떻게 행동할지까지 계산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클로이가 원하는 건 의심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원하는 건 완벽하게 백진주가 아닌 사람으로 아델 안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진주라는 의심 없이 아델 안에 있어야만 그녀가 진짜 원하는 것 테미바이오를 둘러싼 진실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최유나는 더 확신하게 될 테니까요. 클로이는 백진주가 아니라는 걸요. 이 말을 하며 지은 클로이의 미소. 그건 상대방을 조금 더 깊숙이 끌어들이는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클로이의 감정 키워드 냉철함, 계획, 분노의 억제, 그 안에 숨겨진 통증. 오늘 회차에서 제가 가장 공들여 분석하고 싶은 장면은 회장실도 아니고 골목대치도 아닙니다. 건물 끝 복도에서 벌어진 김명희와 클로이의 단둘이 마주선 그 장면입니다.
명희는 짧고 건조한 문자 한 줄로 클로이를 불러냈습니다. 조용한 데서 잠깐 볼 수 있을까요? 회장의 지시도 없었습니다. 회사의 업무도 아니었습니다. 명희는 자신이 직접 느낀 무언가를 확인하기 위해 클로이를 불러낸 겁니다.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회장실에서 한 말 태미바이오에 대해 왜 그렇게까지 알고 싶어 하는 건가요? 단순히 지나간 과거를 확인하고 싶은 걸로는 보이지 않네요. 이 질문은 단순한 의심이 아닙니다. 명희는 이미 답을 반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질문입니다. 클로이는 매끄럽게 답합니다. 리브랜딩을 맡은 사람이면 처음부터 알아야 하는 것이라고. 바이오 사업의 시작이 어디였는지 확인하고 싶었다고. 그러나 명희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회장님이 태미바이오를 얘기할 때 클로이 표정은 단순히 업무적인 관심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뭔가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고, 더 정확히 말하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이 장면에서 두 사람의 대화 방식에 주목하십시오. 클로이는 답을 줍니다. 명희는 질문을 줍니다. 클로이의 답은 정확하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명희의 질문은 날카롭지 않지만 깊이 파고듭니다. 그리고 명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사람 얼굴을 오래 보는 편입니다. 특히 뭔가를 숨기고 있는 얼굴은 더 오래 남죠. 이 대사가 이 드라마 전체에서 가장 위험한 대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협박이 아닙니다. 고발도 아닙니다. 단순한 관찰의 진술입니다. 그런데 클로이는 이 말에 처음으로 흔들립니다. 명희가 추가로 꺼낸 말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상합니다. 회장님은 태미바이오를 실수였다고 했지만 회사 안에서는 그 이름을 아직도 너무 조심스럽게 다루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회사였다면 그렇게까지 입을 닫을 이유가 없겠죠. 이 발언은 중요합니다. 명희가 단순히 클로이를 탐문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명희는 자신도 이미 의심하고 있습니다. 태미바이오라는 이름이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뤄지는지를. 그리고 대화의 끝에 명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자료를 보게 되시면 이상한 점이 있는지 저도 알고 싶군요. 이 제안에는 함정도 압박도 없습니다. 하지만 경계와 제한이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클로이는 이 순간 명희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이 사람은 회장의 그림자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스스로 보고 스스로 판단하려는 사람이다. 그래서 더 까다롭다. 클로이는 최대한 모호하게 답합니다. 시작이 어땠든 제가 맡은 이상 바이오 사업은 반드시 성공시킬 거예요.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답은 정보를 주지 않으면서 대화를 마무리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독대가 끝난 뒤의 장면입니다. 두 사람은 각자 한 가지씩 확인했습니다. 명희는 클로이가 단순한 외부 인재가 아니라는 것을, 클로이는 명희가 단순히 박태호의 그림자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확인은 앞으로의 드라마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이 드라마 오늘 회차의 마지막 부분은 각 인물의 밤을 순서대로 보여줍니다. 이 구조 자체가 이미 의도적입니다. 각자가 같은 하루를 얼마나 다르게 소화하고 있는지를 5개의 방으로 대비시켜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 앉아 귀걸이를 빼는 유나. 입가에 미세한 안도의 기색이 남아 있습니다. 흔들리던 자리를 다시 붙잡았다고 믿는 얼굴. 하지만 우리는 방금 골목에서 유나가 혼자 남겨지는 장면을 봤습니다. 유나는 자신이 오늘 한 발 앞서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클로이가 설계한 경로 위를 충실하게 따라갔고 회장에게는 도구가 됐으며 민주는 더 멀어졌습니다. 이 장면이 무서운 이유는 유나가 행복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틀린 인식 위에서 안도하는 사람의 얼굴. 그 안도가 오래가지 않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늦은 밤 소파에 기대 앉아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는 현준. 클로이가 백진주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민준이 붙들고 있던 과거가 끝났다면 자신에게도 틈이 생길 수 있다. 현준의 표정에는 가벼운 기대와 조심스러운 욕심이 함께 배어 있습니다. 이 인물을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현준은 욕심이 있고 그 욕심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숨기지 않는 사람은 그 욕심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 가장 취약합니다. 불도 켜지 않은 밤. 지쳐 보이는 얼굴. 손에 쥔 컵의 물은 한 모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분명한데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아니라는 증거를 봤는데도 끝내 납득되지 않는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의 밤은 이 드라마에서 가장 솔직한 장면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감각과 논리 사이에서 혼자 싸우고 있습니다. 흉터가 없었고 검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클로이가 자신 앞에 설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낯익음이 가슴 한구석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오늘 더 깊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흔들림이 앞으로의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서재에 혼자 앉은 회장. 책상 위에 유나가 가져온 검사 결과 사본이 있습니다. 박태호는 그것을 완전히 믿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버리지도 않은 채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봤습니다. 백진주는 아닐 수 있다. 하지만 클로이가 아델에 들어와 굳이 테미바이오를 건드린 이유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았다. 박태호의 밤 장면에서 드라마는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정체보다 의도가 더 중요해진 밤. 이 문장이 이 드라마의 앞으로의 방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박태호는 클로이가 누구인지를 더 이상 쫓지 않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적은 테미바이오라는 이름으로 향할 것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밤 장면입니다. 명희는 서재에 혼자 앉아 낮의 일들을 다시 꺼내봅니다. 촬영 메모, 회장실 인터뷰 요약본, 테미바이오 관련 오래된 내부 문건. 그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다 손을 멈춥니다. 클로이가 테미바이오를 말하던 얼굴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명희가 떠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박태호가 테미바이오를 실패한 회사, 빛 좋은 개살구라고 잘라 말하던 순간 클로이의 얼굴이 아주 짧게 굳었다는 것. 감정을 숨기려 했지만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명희는 그 찰나를 다시 떠올립니다. 누군가의 말을 반박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아픈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분석이 정확합니다. 클로이가 테미바이오 이야기에서 보인 반응은 업무적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호기심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치 직접 무언가를 잃어본 사람, 직접 상처를 겪은 사람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명희는 마침내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클로이, 당신 대체 누구야? 그리고 이 드라마는 이 장면 뒤에 이런 내레이션을 붙입니다. 모두가 클로이를 의심하지 않게 된 순간 오직 명희만 진실에 가장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검체를 가져가든 어디서 확인하든 결과는 하나로 나오게 해두었다고. 이것이 가능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클로이와 제임스 리 사이의 친자 관계가 실제로 99.9%일 것. 둘째, 또는 클로이 측에서 검체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경로가 있을 것. 만약 첫 번째라면 클로이는 실제로 제임스 리의 딸입니다. 그런데도 백진주와의 연결이 존재한다면 백진주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가 알던 것과 다른 무언가일 수 있습니다. 만약 두 번째라면 클로이의 조직력과 사전 준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어느 쪽이든 이 친자 검사 결과를 완전히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제임스는 로비에서 유나의 봉투를 보자마자 클로이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클로이는 예상보다 빨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임스가 이 상황을 클로이에게 유리하게 운영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쪽에도 정보를 흘리고 있다면 제임스의 역할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클로이의 조력자인지 아니면 자신만의 게임을 하는 인물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희는 회장의 지시 없이 클로이를 불러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충성심의 발현일까요? 아니면 명희는 테미바이오에 대해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고 클로이의 등장이 그것과 연결된다는 걸 느끼고 있는 걸까요? 명희가 오래된 테미바이오 내부 문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밤에 혼자 다시 꺼내봤다는 점은 단순한 성실함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정란은 오늘 회차에서 짧게 등장합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며 지시를 내리고 조급함이 아닌 여유 있는 얼굴을 보여줍니다. 판은 흔들기 시작하면 된다고 믿는 인물. 그런데 오정란이 지금 이 시점에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그녀도 클로이의 등장을 위협으로 느끼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오정란이 클로이를 위협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아델 내부의 권력 경쟁 때문일까요? 아니면 테미바이오와 관련된 무언가를 오정란도 알고 있기 때문일까요? 이 드라마에서 테미바이오는 계속해서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박태호는 실패한 회사, 빛 좋은 개살구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모든 인물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클로이는 테미바이오가 나오는 순간 표정이 굳습니다.
박태호는 태미바이오를 언급할 때 특유의 긴장감을 보입니다. 명희는 태미바이오 문건을 밤에 혼자 꺼내봅니다. 오정란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도 이 시점과 일치합니다. 태미바이오에는 단순한 사업 실패 이상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이가 아델에 들어온 진짜 이유는 그 무언가와 연결돼 있습니다. 정말 이 드라마는 리브랜딩 이야기일까요? 처음부터 이것은 태미바이오를 둘러싼 복수극이 아니었을까요? 이 드라마가 어디로 갈 것인지 오늘 회차에 이미 힌트들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회차의 마지막 장면이 명희의 중얼거림으로 끝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명희는 이 드라마에서 클로이의 정체에 가장 먼저 다가가는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뒤입니다. 명희가 진실을 알게 됐을 때 그녀는 어느 쪽에 설까요? 박태호의 편에 설까요? 아니면 클로이와 손을 잡을까요? 명희는 오늘 독대 장면에서 클로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자료를 보게 되시면 이상한 점이 있는지 저도 알고 싶군요. 이 말에는 협력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명희가 태미바이오의 진실을 공유하게 된다면 그녀는 클로이의 예상치 못한 동맹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는 오늘 밤 더 깊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준이 클로이를 향해 더 다가서는 순간 유나는 더 극단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나의 행동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지금까지 유나의 편이었던 사람들이 하나씩 등을 돌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민준의 결심이 이 드라마 전체를 흔드는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태호는 오늘부터 의도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추적의 끝은 태미바이오입니다. 만약 박태호가 태미바이오의 진실에 가까워지면 클로이와 박태호 사이의 대결이 직접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결에서 누군가는 무너집니다. 박태호가 무너지는 쪽일까요? 아니면 클로이가 너무 이른 시점에 노출되는 걸까요? 오정란은 아직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 사진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아델 내부의 또 다른 축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오정란이 클로이를 향해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순간 클로이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수가 클로이의 계획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고 오히려 오정란을 이용하는 또 다른 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회차에서 유나는 이겼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승리는 이미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회장에게는 도구가 됐고 민주는 더 멀어졌고 클로이의 계획 안에서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유나가 자신이 지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가 이 드라마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 유나가 더 극단적으로 움직여 모든 관계를 파괴한다. 둘, 유나가 처음으로 자신의 방식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어느 쪽이 되든 유나의 변화는 이 드라마 전체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 회차를 통해 이 드라마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겉으로 보면 복수극입니다. 클로이가 아델에 들어와 무언가를 되찾으려 하는 이야기. 하지만 오늘 회차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드라마의 진짜 주제는 증거의 한계입니다. 숫자로 나온 증거가 있습니다. 99.9%라는 명확한 수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증거로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유나는 증거를 가졌지만 더 불안해졌고 민주는 증거를 봤지만 더 흔들렸고 박태호는 증거를 확인했지만 더 의심이 깊어졌으며 명희는 증거가 나왔는데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증거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마음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 모든 갈등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클로이가 설계한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실을 통제함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 하지만 클로이도 아직 통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민준의 감각, 그리고 명희의 직관. 이 두 가지가 클로이의 계획에서 가장 불안정한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는 아마 그 변수에서 가장 큰 반전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로비에서 유나의 봉투를 본 뒤 지나치며 짓던 그 미소. 가볍게 인사하고 지나쳤지만 미소가 오히려 더 서늘했습니다. 이 미소가 서늘한 이유는 그 안에 계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황이 아니라 확인. 놀라움이 아니라 예상의 충족. 제임스 리의 그 서늘한 미소 한 번으로 이 장면이 단순한 스침이 아니라는 게 전달됩니다. 유나가 모든 걸 쏟아내고 나서 민준이 결과지를 천천히 접어 돌려주고 아무 말 없이 걸어가던 그 장면.
대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사가 없는 그 장면이 이 회차에서 가장 무거운 순간입니다. 결혼이 끝났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습니다. 민준이 클로이를 향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유나에게 그 어떤 말보다 더 잔인한 대답이었습니다. 클로이, 당신 대체 누구야? 이 드라마에서 모든 사람이 클로이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유나는 유전자 검사로, 박태호는 경계심으로, 민주는 감각으로. 그런데 명희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증거도 아니고 의심도 아니고 클로이의 얼굴에 남은 통증을 읽은 겁니다. 그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아픈 사람의 얼굴. 이 드라마에서 클로이를 가장 정확하게 본 사람이 명희라는 걸 그녀의 마지막 중얼거림이 증명합니다. 이 한마디가 오늘 회차에서 가장 소름 돋는 장면입니다. 오늘 회차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증거가 나왔는데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유나는 이겼다고 믿습니다. 클로이는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호는 더 깊은 의심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더 깊이 흔들렸습니다. 명희는 진실에 가장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가장 조용한 사람이라는 것을. 클로이는 오늘 회차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명희는 오늘 회차에서 짧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드라마의 반전은 이미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그 반전은 아마도 가장 조용한 자리에서 터질 것입니다. 오늘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저는 딱 한 장면만 기억에 남겨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명희가 혼자 앉아 중얼거리던 그 마지막 장면. 클로이, 당신 대체 누구야?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고 모두가 안심한 그 밤에 오직 한 사람만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이 드라마에서 가장 정확한 감각입니다. 진짜 반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클로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태미바이오의 진실이 무엇인지, 명희가 먼저 알게 되는 건지, 박태호가 먼저 닿는 건지. 아직 우리는 아무것도 다 본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이 드라마를 계속 보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다음 회차 리뷰도 빠짐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고 더 날카로운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